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어입니다. 오늘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거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돈세어는 너무 달려가는 것 같아갖고 엔비디아는 전량 매도했는데 매우 고점에 매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큰 금액이 아니라서 좋은 뉴스는 대한민국이 체코에서 원전을 30조를 잭팟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결정이 난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에 방문하고 나토에 방문하는 걸 보고서 저는 원전 세일즈 이 얘기 나올 때부터 99.9% 수주가 됐다 이 얘기를 했죠. 대통령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미 실무자들이 계약을 다 하고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도장을 찍으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것도 노하우입니다. 체코 원전의 수주는 90%가 확률이 높은데 잭팟이 터지는 건 확실하지만 잭팟이 터지기 전에 좋은 가격대에 매도하는 전략이 더 유리하다고 했죠.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재료 노출에 하락이 있어요. 참 웃긴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대형 호재가 나왔으면 하루라도 더 상승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누리호 때도 그랬고요. 누리호도 얼마나 성공했을 때 대형 뉴스입니까? 돈생이 투자했던 우주항공 이번에는 누리호 성공한다 하고 고했는데 많이 당했습니다. 많이 당했어. 재료가 노출되기 전에 미리 수익이 났다면 50% 이상은 매도하는 전략이 맞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원전 30조 잭팟은 축하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노력하셨습니다. 두산의 추가 상승은 할까? 저는 비관적입니다. 비관적이지만 30조 잭팟을 터뜨린 거는 대형 호재가 맞죠. 그래서 조정은 깊지 않을 거고 조정이 있을 때는 다시 재매수를 노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런 대형 빅뉴스가 나와도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체코 원전 30조 잭팟이 성공했는데 프랑스를 이기고 수주를 받았습니다. 뭐 정치적인 이런 이슈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실력으로 수주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보다는 대한민국이 원전 시공을 하는데 반값 할인 50% 정도면 충분히 원전을 만들 수 있어요. 특별한 비리가 없다면 대한민국이 수주받는 게 맞죠. 원전 사기를 한다고 하고요.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이후 15년 만에 달성한 수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잭팟이 맞아요. K원전은 이번 계기로 르네상스가 기대감이 넘치는데요. 르네상스는 뭡니까? 화려하게 꽃을 핀다는 거죠. 제가 봐도 K원전이 재료 노출로 오늘 하락할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매우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지금 줄줄이 사탕 유럽에 터질 게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줄줄이 사탕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만약에 이번 재료 노출로 하락을 한다면 대매수의 타이밍으로 보시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주는 2029년 착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2036년 준공이니까요. 아주 긴 세월이 필요하고 착공이 29년입니다. 올해가 24년이니까 5년 뒤 아닙니까? 4년이나 5년 뒤부터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 기기 원자로 같은 거 납품하고요. 주 설비 공사로 8조 5,480억 그리고 한전 기술도 개통 설계에 3조 6천억 한전 기술 같은 게 의외로 크네요. 그리고 한전 KPS 발전소 공사도 해봤지 않습니까? 한전 KPS는 유지관리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시운전 정비 1조 7,860억 한전 KPS 같은 경우는 배당도 많이 주는데 성장의 매력은 없어요. 시공업체가 아니고 유지보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안정성은 있지만은 대박나는 거는 별로 없죠. 그러나 한전 KPS도 매우 좋은 회사는 맞습니다. 폴란드, 네덜란드, 루마니아 신규 원전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줄이 사탕이 되겠죠. 스웨덴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2045년 최소 10기를 원전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원전이 길게 보면 매우 좋아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없는 나라는 원전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유럽이 결국에는 탈원전을 포기하고 많이 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독일은 아직까지 똥꼬집으로 탈원전을 하고 있는데 결국 독일도 100기를 들 겁니다.
대한민국은 전 정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은 정말 멍청한 제도였죠. 원전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원전을 많이 세워야 돼요. 원전에서 많이 세워서 전기세를 낮춰서 반도체를 키우고 우리는 무역을 많이 해야 돼요. 무역을 많이 하려면 기본 에너지가 쌓여야 되는데 그 방법은 우리도 원전밖에 없어요. 원전의 에너지를 70%까지는 올려야 돼요. 프랑스처럼 70%까지 끌어올려야 대한민국은 경쟁력이 있고, 만약에 원유 같은 게 급등을 하고 전쟁 때 가스나 원유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원전이 많다면 연료봉만 꽂으면 뭐 10년, 20년 쓰는 거기 때문에 옆에서 전쟁을 벌이던 말던 석유 파동이 나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원전은 지속적으로 더 증가를 시켜야 돼요. 핀란드 추가 원전 도입 타당성 조사. 지금 유럽도 탈원전을 포기하고 많이 늘리는 분위기예요. 이번에 체코 원전이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재료 노출로 조정을 받더라도 저는 다시 추가 매수를 하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분명히 대형 호재는 맞습니다. 문제는 두산의 구조 조정이에요. 제가 보니까 두산 CEO가, 두산 회장님이 잔머리를 쓴 것 같아요. 뭔 잔머리 썼냐? 이번 수주를 알았던 거 아닙니까? 두산은 이번 기회로 주주들한테 욕을 들어먹더라도 자기들이 유리한 구조를 변경시켰던 거지요. 저는 이번에 계획적인 지배 구조를 변경시켰다 생각해요. 이번 잭팟을 이용해 뭐 주주들이 주식도 오를 거고, 이번 기회에 자기들의 이익으로 해서 지배 구조를 변경시켰다고 생각해요. 정말 저는 좀 이거는 아니지 않나, 주주들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바켓의 매우 좋은 회사가 두산 로보티스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악재가 맞고요. 두산 로보티스는 대형 호재가 맞죠. 누구는 악재, 누구는 호재. 이게 뭡니까? 이게 저는 만약에 두산 로보티스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기분이 좋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했던 분들은 웬 날벼락입니까? 정말 이거는 주주들도 생각을 해주시고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구조 변경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두산 바켓은 뭡니까?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두산 바켓의 또 미래를 보고 투자했던 분들은 뭔가요? 두산 바켓을 투자한 분들도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미래를 보고 투자했고 배당도 잘 주고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의도하진 상장 폐지가 된대요. 뭐 조금 더 주고 아니지 않나 생각을 들고, 이번 이런 이슈로 기업들이 주주들 동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배구조를 변경시키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 아니에요. 이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두산 바켓이 두산 로보티스로 가죠. 두산 바켓이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두산 바켓을 받는 두산 로보티스는 대형 호재고, 뺏기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별로 좋진 않죠. 신문에는 윈윈윈 서로 좋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같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무슨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들 회사라도 주주들이 주인 아닙니까? 주주들의 의사도 안 물어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번 30조 잭팟을 이용해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구조 변경을 시켰다는 거는 좀 뒤돌아볼 필요도 있고, 이번에 계기로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도세형 개인적으로 감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21,000원대 20주 남기고 전략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20주를 왜 남긴지 모르겠지만 단주가 남은 거겠죠. 객관적으로 얘기합니다. 객관적으로 저 다 팔았어요. 21,000원대. 그래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다. 두산 회장 다시는 이런 주주들의 해가 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두산 CEO가 이렇게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를 1,000억대 투자를 했는데 잘 날아가다가 700%까지 상승하다가 고점 16.91에서 최근에 17.62%를 조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분위기가 썩 좋진 않지만 바닥에서 비하면 아직도 67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분위기 뉴스케일 파워도 안 좋다.
단기적으로는 이쪽도 안 좋고 저쪽도 안 좋고 별로 안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가치평가를 하면 돈세형은 28,000원대가 나오죠. 현재가가 21,250원. 돈세형이 21,000원대에 팔았으니까요. 지금도 괜찮은 단가인데 제 주변은 좀 다 매도를 했어요. 22,000원대 다 매도를 했는데 22,000원대 매수하신 분들이 먹은 것도 없고 1% 먹어서 매도하기도 뭐하고 좀 애매합니다. 저는 사실 25,000원대까지 상승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악재도 나왔고 재료 노출도 나왔기 때문에 25,000원대까지는 좀 당분간은 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도 전략 이야기를 듣고 두산 에너빌리티 돈세형 가족들은 많이 매도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7, 80%는 이번 기회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 22,000원대 70%는 다 매도하신 것 같아요. 제 지인들도 제 친구들도 22,000원대 거의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발빠르게 21,000원대 매도했는데 괜찮습니다. 만족하고요. 전 두산 에너빌리티 돈 많이 벌었으니까 만족하고요. 만약에 조정을 심하게 받으면 저는 다시 매수할 겁니다. 두산입니다. 두산은 시가총액이 3조 5,700억이고 현재가는 21만 6,500원. 이것도 많이 상승했다 좀 조정받은 것 같은데요. 돈세형의 장기적인 가치는 50만원까지 나오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변함없이 보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중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상승할 때는 팔았다 다시 사는 전략도 저는 좋아 보입니다. 두산은 이번에 구조 변경이 호재면 호재지 악재는 아니에요. 왜냐면 두산 로보트스의 지분을 68% 갖고 있고 가치가 3조 7천억이기 때문에 두산이 이번 구조 변경은 두산에게는 호재면 호재지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 분위기는 25,00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재료 누출이라는 그런 또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주식시장에. 그래서 저는 25,000원까지 장기적으로는 갈 수 있겠지만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만약에 운 좋게 오늘 간다 그러면은 분할 매도를 하세요. 무조건 들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매도하신 분들 한 70%는 매도했다고 생각 들거든요. 조정을 받았을 때 이렇게 21선 여기에 걸쳤을 때 서로 부딪힐 때 이쪽 타점에서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을 때 재매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장기적으로 호재는 맞으니까요. 돈세형의 올해 최고의 추천주 정말 많이 상승했죠. 75,000원대 제가 추천을 했으니까 제가 이때 추천한 거 아닙니까? 75,000원대 추천을 했는데 지금 26만원까지 상승했죠. 물론 돈세형이 장기적으로 50만원까지 보지만은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만약 이렇게 많이 상승했을 때는 50% 매도하고 다시 이 정도에서 조정 받았을 때 여기서 또 재매수하는 전략, 여기서는 매도 전략, 여기서는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또 다시 고하고 여기서 또 매도하고 또 재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돈세형은 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모든 종목을 상승세로 갈 때는 30%, 50% 고점에선 매도를 하고 조정받을 때는 매수를 하는 전략을 갑니다. 물론 전략 매도는 안 하죠. 돈세형이 이야기한 고점 분할 매도 이런 전략을 씁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오늘 조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반도체 많이 빠졌는데 반도체 좀 빠지더라도 걱정은 좀 됩니다. 저도 반도체를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은 되는데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매도할 거는 매도하고 매수할 수 있는 거는 매수하는 전략으로 긍정적으로 시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좀 불안하긴 한데 승리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